자, 2025년 프리츠커상. 건축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화려한 스타 건축가가 아니라 아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건축가 류지아 콘의 이름이 불렸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의외의 결정이 왜 건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지 그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축의 성공은 뭐였나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확 바꾸는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 이른바 스타키텍처로 평가받았잖아요. 그런데 프리츠커상은 그 거대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을 선택한 거죠. 눈에 띄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사람들의 삶에 주목한 건축가를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하필 그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건축계가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답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그가 맞서 싸웠다는 그 거대한 흐름. 바로 스타키텍처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건축계의 유행어는 뭐니 해도 스타키텍처였습니다. 도시들은 저마다 유명 건축가의 서명이 담긴 기념비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야말로 경쟁을 벌였죠. 그 결과요, 전 세계 도시들이 점점 비슷비슷한 모양의 랜드마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류지아 콘은 전혀 다른 길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 두 철학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스타키 아키텍처가 건축가의 개성이라는 도장을 땅에 꽝 하고 찍는 거대한 기념비라면 류지아 콘의 건축은 말 그대로 물과 같아요. 정해진 형태 없이 그 땅의 맥락과 환경이라는 그릇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거죠. 하나는 위에서 군림하려 하고 다른 하나는 스며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류지아 콘이 말하는 이 물의 철학,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의 건축 세계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 여기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작가를 꿈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유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그는 건물을 그냥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소의 역사, 사람, 재료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겁니다. 그의 물철학은요, 사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4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둘째, 낡은 전통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려내고, 셋째, 지옥의 기술과 장인 정신을 존중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땅에 쌓인 기억을 건축 안에 새겨 넣는 것. 이 4가지가 그의 건축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의 대표작 웨스트 빌리지를 통해서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중국 청두에 있는 웨스트 빌리지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별명이 재밌어요. 거대한 스촨식 허거 냄비.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허거 냄비에 온갖 재료를 다 같이 넣고 끓여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건물 안에 도시의 다양한 삶과 활동을 모두 담아내겠다는 거죠. 이 건물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반 랜드마크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뽐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의 높은 빌딩들을 압도하는 대신에 스스로 몸을 낮춰서 사람들을 위한 거대한 마당이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건물 곳곳을 잇는 이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빽빽한 도시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지 정말 탁월한 해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8년 스촨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비극 앞에서 과연 건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그의 대답입니다. 이건 지진으로 희생된 한 소녀를 기리는 아주 작은 기념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은 꼭 그 재난 현장에 있던 임시 구호 텐트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재난이라는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기억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의 진짜 힘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 안을 엿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는 거대한 비극을 구경하던 관찰자에서 한 개인의 상실을 마주하는 조문객이 되는 거죠. 수만 명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사라진 세계를 이렇게 아프고 또 아름답게 보여주는 건축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의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재생벽돌 이야기인데요. 그는 지진의 잔해를 모아서 새로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적절한 기술의 핵심이에요.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 비극의 상징이었던 폐허 조각이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되는 벽돌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시적이지 않나요? 상처의 기억을 끌어안고 미래를 짓는 아주 강력한 은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시야를 넓혀보죠. 류지아콘의 이번 수상이 과연 건축계 전체에 그리고 우리 도시의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몇 년간의 프리츠커상 수상자들을 한번 보세요.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재개발 대신에 증축을, 화려한 아이콘 대신에 공동체를, 그리고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축가들이 계속해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류지아콘의 수상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이 더 이상 변방의 목소리가 아니라 건축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타키텍처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던 중국에서 그 흐름에 가장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저항했던 건축가.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렸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건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아주 명백한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의 건물들이 서로 높이 경쟁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물과 같은 그릇이 된다면 우리의 도시,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류지아콘의 건축은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